대기업 임원이었는데요. 퇴직 후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했으면 충분히 여유롭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할 수 있습니다. 화려했던 직함과 넓은 사무실이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는 명함도, 직위도, 심지어 함께 일했던 동료들마저도 당신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깊은 외로움과 막막함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좀 있으니 괜찮을 거야. 혹은 은퇴하면 쉴 수 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큰 함정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은퇴 후 놓쳐서는 안 되는 3가지 진실. 1.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빈자리. 퇴직 후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을 꽤 많이 받았죠. 연금도 나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퇴직 후 처음 느낀 건 내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한때 수백 명의 직원과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엔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쉬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고 친구들도 바쁘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훈.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재정적인 안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돈은 수단일 뿐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2. 사회적 관계의 붕괴. 또 다른 사례는 20년간 대기업에서 구매팀장으로 일했던 김모 씨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항상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하고 몇 달 동안은 예전 동료들이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내가 퇴직한 사람이라 그런지 점점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김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작은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은퇴자들과 소통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지만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교훈.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퇴직 후 자연스럽게 소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간관계와 소통의 장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건강은 곧 삶의 질. 마지막 사례는 퇴직 후 건강관리에 실패한 박모 씨입니다. 그는 퇴직 후 느슨해진 생활 패턴 속에서 운동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한때 정기적으로 받던 건강검진도 뒤로 미루며 지금은 좀 쉬고 싶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는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내가 회사에 다닐 때 얼마나 규칙적으로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때는 싫어도 일어나고 움직였지만 퇴직 후엔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식단을 조절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교훈. 건강은 은퇴 후 삶의 기본입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건강 습관들이 퇴직 후에는 당신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가지 방법. 명확한 목표 세우기. 퇴직 후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무기력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것을 미리 계획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사회적 연결망 유지. 은퇴 전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유지하세요.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퇴직 후에는 의도적으로라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당신의 삶을 지탱해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의 삶, 눈물에서 웃음으로 바꾸는 방법. 은퇴 후 매일 눈물이 흐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화려했던 직장인의 타이틀이 사라지면 그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명함도 권위도 때로는 관계조차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눈물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웃음과 보람으로 가득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눈물의 원인 3가지 문제를 직시하라. 1.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직장인은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목표를 위해 달립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 예로 30년 동안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박모 씨는 퇴직 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나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집에서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졌던 사람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듯 느꼈습니다. 2. 사회적 관계의 단절.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에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대인관계 능력이나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동료들이 종종 연락을 줬어요. 그런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이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김모 씨의 말입니다. 이런 경험은 퇴직자들에게 고립감과 외로움을 불러옵니다. 3. 건강 악화와 생활 리듬의 상실.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건강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생활은 결국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퇴직자 중 다수가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 리듬을 잃어버리면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집니다. 전문가의 해법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단계. 1단계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방법. 퇴직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봉사활동, 소규모 창업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 쌓기.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은 성공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산책하기, 독서 모임 참여하기 등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2단계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법. 퇴직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커뮤니티 참여, 지역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좌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활용.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대안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 카페나 소셜미디어 그룹에 가입해보세요. 3단계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퇴직 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 운동은 퇴직 후 우울증과 무기력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또는 수영 같은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식습관 유지. 퇴직 후 식단 관리가 느슨해지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저염식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 웃음을 만드는 성공 사례 3가지. 사례 1. 봉사활동을 통한 새로운 삶. 퇴직 후 공허함을 느끼던 이모 씨는 우연히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며 다시 삶의 보람을 느꼈고 이제는 아동센터의 필수 멘토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제 삶을 다시 채워줬습니다. 사례 2. 동호회를 통한 사회적 연결. 조기 퇴직 후 우울감을 겪던 김모 씨는 친구의 권유로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촬영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일상은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작은 활동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례 3. 건강 회복으로 찾은 활력. 퇴직 후 건강이 악화된 박모 씨는 의사의 권유로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요가 수업에서 만난 동료들과 함께 운동하며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요가를 통해 몸만 건강해진 게 아니라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그 시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의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건강을 돌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웃음으로 채워가길 바랍니다.